자, 일단 테스트란 꼭 프로그래밍에만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죠. 프로그래밍 아닌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만들어 놓고는 맨 마지막에 우리 전통적으로 옛날 도자기를 만들 때도 있었죠. 두드려 보고 소리가 일정하지 않으면 뭐 아예 깨버리잖아요. 막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죠? 그게 테스트잖아요. 이 도자기가 정말 잘 품질 좋게 구워졌는지를 소리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서도 품질, 성능,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테스트를 두죠. 차이점은 이걸 자동화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물론 뭐 요즘 대부분이 컴퓨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컴퓨터가 일정한 시나리오를 갖고 공정에서도 그걸 뭐 이미지 프로세싱 해가지고 비전 처리로 반도체 같은 데도 그런 기능 그 공정이 있어요. 웨이퍼 만들잖아요, 반도체는. 그럼 그 안에 먼지나 티끌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불량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중간에 그런 불량을 판단하는 과정을 넣음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죠. 불필요하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개발도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그런 공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MVC니까 얘 테스트할 수 있고 얘 테스트할 수 있고 얘도 테스트할 수 있겠죠. 모델 약간 논리적인 비약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닛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닛 테스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유닛 테스트. 얘는 유닛 테스트고 이 뷰는 UI 테스트가 있어요. UI 테스트는 화면에다가 뭔가를 하는 거.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도 테스트예요. 얘는 그냥 뭐 딱히 얘가 주된 테스트겠죠. 컨트롤 로직을 테스트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가 될 겁니다. 모델은 처음에 정해놓고 누락이 있다면 필드 추가하고 수정하고 거기 값이 채워져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거는 라이브 런타임에서 뭐 밸리데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었고 UI 테스트는 버튼이 잘 눌리는지 화면에 버튼이 잘 표시되는지 글씨가 깨지진 않는지 그리고 UI 테스트 참고로 뷰에 대한 요 부분은 제가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철학이기도 하고요. 테스트라고 하는 거에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회귀 방지예요. 회귀 방지라 함은 내가 만들었어. 이미 만들어 놓은 기능이 새로운 기능을 붙이면서 영향을 받겠죠. 그런 경우가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겪었던 일인데 제품을 만들었어. 근데 초기 스타트업이니까 홍보를 해야 돼서 쿠폰이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뭐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웰컴 쿠폰이라고 해서 어디 이제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가입하면 포인트를 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을 만드는데 배포를 했는데 이 당시엔 테스트 코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사용자 회원가입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쿠폰 코드가 없어서. 그러니까 쿠폰 코드 그러니까 어딘 그 특정 부분에서 밸리데이션 체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가입이 한 2-3시간 동안 안 되는 일이 생겼죠. 그런 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되게 크리티컬해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장애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테스트 코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 절차 테스트, 기본 회원 가입 프로세스 테스트 이런 식으로 써놔야 이거를 여기다가 내가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테스트를 돌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인지할 수 있죠. 그래서 문서화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약간 요거는 그러니까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영어권에 비해서는 조금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리팩토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얘기하는 회귀 품질에 대한 이야기죠. 리팩토링을 했는데 내가 기능을 개선하려고 뭔가를 로직을 개선했더니 갑자기 안 돌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방지되는 거고 이 개발 속도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냥 맹목적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고 해서 개발 속도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다만 복잡한 코드를 리팩토링하는 과정에서 회귀 품질을 유지해 줌으로써 걔를 정리하는데 좀 과감해지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내가 잘 만들어 놨다면 테스트 코드가 성공한다는 얘기는 로직이 다 잘 돈다는 얘기니까 내가 막 리팩토링을 막 정리하고 치워도 테스트 한 번만 돌려보면 잘 돈다면 이거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리팩토링의 안정성을 도와주고 그렇게 리팩토링 된 코드는 장기적으로는 뭔가 덧붙여 나가거나 추가 개발하는데 시간이 줄죠. 복잡성을 낮췄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사실 테스트 코드는 개발 시간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게 외면받기 쉬워요. 테스트 코드가 사실 저도 가끔 자주 일단 테스트 코드는 스킵하고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젝트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지금 저희가 진행하려고 한 수업의 레퍼런스가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거고 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줄여서 TDD라고 합니다.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는 테스트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수업을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쓰여요. 진정한 의미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진정한 의미는 개발보다 먼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 요게 가장 중요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TDD 아세요? 그러면 저 XC 테스트도 해봤고 저 테스트 해봤는데요? 라고 대답하면은 면접 같은 데서 그러면 탈락인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 논쟁적이기는 하나 업계에서도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7, 80% 되고요. 1, 20%의 근데 큰 조직일수록 조금 그 비중 있게 다뤄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이유는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가 먼저 온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코드 작성 지금 예를 들어서 엑스코드라고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화면을 구성하거나 뭐 모델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테스트 코드부터 짠다고요. 테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테스트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해 놓는 거예요. 우리 제품에는 유저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유저 클래스가 없다면 실패하겠죠? 그런 테스트 코드를 먼저 짜놓고서 나중에 유저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요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는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코드를 작성해 나가는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